환경도 지키고 농가 소득도 올리고 요즘 농촌에서 가장 핫한 곤충 동해등에. 그런데 이 곤충을 사육하는데 엉뚱한 장벽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30평이면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 상당히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금액적으로 따져도 5,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그 정도의 공간은 저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동해등이 사육 농가들의 남모를 한숨. 곤충 하나 키우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 충청북도 청주의 한 농가. 그런데 농가가 아니라 식당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허, 이거 혹시 번개수 잘못 찾은 건 아닌지 슬슬 불안해지는데. 이때 왠지 이리로 들어오라며 손짓하듯 널리는 온실문.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까 뭔가 비밀스러운 연구실 같기도 하고 왠지 모를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데. 이때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잠깐만, 이건 혹시 구더기? 설마 이것이 끔찍한 사건의 현장? 그래, 분명 잘못됐다. 촬영이고 뭐고 당장 이곳에서 나가는 게 상책이다 싶었던 바로 그때. 안녕하세요. 아! 갑자기 등장한 한 남자. 누구세요? 저는 여기 농가 대표 박기환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제대로 찾아왔네. 그런데 도대체 여긴 뭐 하는 곳이래요? 저희가 좀 특별한 그런 무언가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말이 끝나자마자 저장고 같은 곳에 문을 열고 웬 상자 하나를 꺼내드는데 다짜고짜 그 안에 흙을 뒤집기 시작한다. 아니,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나 싶던 바로 그때. 바로 이겁니다. 엄마야, 이게 도대체 뭐래요? 응? 가만 보자. 꿈틀거리는 거 보니까 애벌레 같은데? 이 곤충은 동해등해라는 곤충입니다. 새로운 그런 농가 소득원으로 상당히 그런 각광받고 있는 곤충 중에 하나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곤충입니다. 파리목에 속하는 곤충 동해등해. 요즘 농가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소득원 중에 하나다. 특히 유충의 경우 생김새는 조그맣고 징그러워 보일 수 있지만 원래 작은 고추가 맵다고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단다. 동물의 그런 단백질 원료원으로도 이제 많이 쓰이게 되고, 그리고 뭐 동물 사체 처리, 요새 AI나 뭐 구제역이 많이 또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그런 동물 사체 처리에도 쓰임이 많고요. 그리고 가축 축분 처리에도 상당히 쓰임이 많은 곤충입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양계의 사료나 양어장의 먹이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육하면서 나오는 배설물은 고급 퇴비로 이용되는 등 그야말로 버릴 것 하나 없는 효자둥이 곤충이라는 말씀. 이 귀하디 귀한 곤충 동해등해의 식사 시간. 준비한 무언가를 들고 오는데 대단한 영양식이라도 먹이시나 했더니, 에? 혹시 이거 음식 폐기물 아닌가요? 아니, 쓰임새 많은 효자곤충이라더니 이거 너무 막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이제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곤충 중에 하나가 동해등해입니다. 동해등해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주게 되면은 하루 정도면은 완벽하게 이제 처리가 되고, 이제 이걸 먹은 동해등해 애벌레는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분변토가 생기고,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는 곤충입니다. 음식 폐기물이 오자 타봤다고 좋아라 하는 동해등해. 이렇게 음식 폐기물까지 깔끔하게 처리한다니 동해등해 너 알면 알수록 매력 만점 곤충이다. 귀엽다. 아니 그런데 벌써 식사 시간 끝난 거예요? 대표님, 예. 다른 애들은 밥 안 드세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까지 주고 이제 다른 걸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걸요? 예. 따로 준비된 동해등해의 또 다른 먹이. 아까의 비주얼과는 사뭇 다른 죽 같은 걸 사육 상자에 뿌려주시는데 도대체 이건 또 뭔가요?
그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이 습식 사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음식 폐기물을 한번 끓여서 만든 습식 사료.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동해 등에는 음식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곤충이고 게다가 음식 폐기물을 주는 게 훨씬 더 영양가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굳이 이런 습식 사료를 주시는 건가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 정도 되는 이 농가 규모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도 있고 그걸 또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큰 벽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 폐기물을 주는데 큰 벽이 있다고요? 3년여의 연구 끝에 동해 등해를 대량 사육할 수 있는 기계 개발에 성공한 박기환 대표. 이 정도면 상당히 성공이네. 잘 크고 있네. 본격적인 대량 사육을 시작했는데 평소처럼 동해 등해들에게 음식 폐기물을 먹이고 있던 그때 농가를 찾은 한 지인. 대표님 뭐 하고 계세요? 동해 등에 음식물 쓰레기 좀 주려고 하고 있었죠. 이거 불법인데. 아, 이게 불법이라고요? 아니, 음식 폐기물 먹는 곤충에게 음식 폐기물 주는 게 불법이라고요? 전에도 이렇게 키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하루에 100kg 이상의 음식 폐기물을 사료로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으로 분류돼서 하루 사용량을 기준으로 최소 10일치 이상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만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이 고장나거나 사정이 생겨서 제때 음식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반입되는 음식물이 쌓일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란다. 동해 등해의 경우 사용 면적 1제곱미터당 하루에 10kg 이상의 음식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동해 등해를 사육한다 싶으면 당연히 하루 100kg 이상의 음식 폐기물이 필요한 상황. 본격적으로 대량 사육에 들어가려 했던 박 대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 이거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이곳의 동해 등의 사육 면적은 약 500제곱미터. 처리할 수 있는 음식 폐기물 양은 하루에 5톤 정도다. 따라서 법대로라면 10일치 약 50톤 이상의 음식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 창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최소 30평 이상 이제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30평이면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 상당히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평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음식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막고자 음식 폐기물에 철저한 보관 규제를 정해놓은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곤충 사육의 먹이로 활용하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서 동해 등의 사육 농가들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동해 등이라는 곤충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곤충이다 보니까 열흘치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정도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보관 시설이 돼 있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폐기물이 더 좋은데 참 좋은데 저장 공간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부지 마련 부담으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물을 재가공한 습식 사료를 먹일 수밖에 없다는 박기환 대표. 대량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술들은 이제 많이 갖춰놨다 생각을 하는데 이 음식물을 이제 활용해서 동해등해를 키우려면은 이런 저장 공간이 발목을 잡으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경상북도 문경의 한 산골 마을. 귀농을 통해 멋들어진 인생 이막을 일구겠다며 부푼 꿈을 안고 이곳을 찾은 엄재성 씨. 물 맑고 공기 좋고 이 정도면 퍼펙트다. 이게 좋겠어. 네가 귀농하기 딱 좋은 장소 같아. 근데 뭘 하지 여기서? 이때 운명처럼 귀 앞에 날아든 것이 있었으니 오. 그래, 바로 이거야. 맞아.
그리하여 문경산골의 터를 잡고 청정자연에서 닭을 키우며 본격적인 귀농 생활에 돌입한 엄재성 씨. 어느 정도 닭 사육에 성공하면서 조금씩 또 다른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얘들 말고 좀 더 좋은 아이템은 없을까? 새로운 아이템을 찾던 중 재성 씨의 눈에 또 한 번 운명처럼 다가온 것이 있었으니 이거 괜찮은데? 바로 요즘 농가의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동해등에 사용하는 닭들의 고급 사료로 쓰기에 안성맞춤인 듯했다. 거기에는 풍부한 단백질 원도 있지만 또 한 항생제를 저희가 먹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항균 효과도 뛰어나니까 거기에 대체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닭 사료로 쓸 계획으로 일단 소규모로 시작한 동해등의 사육. 게다가 가공된 사료가 아닌 음식 폐기물을 먹이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 기특한 곤충이 아닐 수 없는데 이렇게 사육한 동해등의 유충을 닭들에게 먹이면서 닭 사료값도 아끼고 닭들도 더 건강해졌다고. 음식물로 버려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해서 동해등어를 키우고 또 키움으로써 발생되는 유충으로 수입원이 발생이 되고 또 우리 닭들 또한 천연 항생 물질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단백질 원도 되고 또 병에 걸리지 않는 이런 닭들로 또 키워가는 게 우리 좋은 농사거리죠. 저희로서는. 이렇게 동해등의 사육 노하우가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된다. 이사님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사료를 얼마큼 정도 쓰고 있죠? 하루 사용량이 약 한 100kg 정도 쓰고 있습니다. 100kg 정도? 예. 이제 양을 좀 늘려봐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사육 규모에서 2배 정도 늘려보기로 마음먹은 엄재성 씨. 음식물 잔반 한 200kg 정도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가져다가 먹이려고 하는데 창고가 커야 되나요?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100kg 이상 소비하는 곳은 무조건 10일치 이상 보관 창고가 필요한 거 모르세요? 그렇게 큰 게 필요하나요? 하루에 200kg 정도의 음식 폐기물을 사용한다고 할 때 10일치면 무려 2톤이나 되는 음식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좋은 창고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평당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이 비용 부담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죠. 거기에 기존에 저희가 일반 조그만한 공간만 있으면 될 것을 현 법대로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로 하게 되죠. 그동안 사용하던 음식 폐기물 저온 저장고. 고작해야 하루 이틀치 사용할 정도의 양밖에는 저장할 수가 없는데 이 규모보다 10배나 더 큰 저장고가 필요하다니 한숨이 철로 나온다. 11치로 늘리려면 얼마가 들어야 돼? 꼭 필요하다면 만들어야겠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고 단지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음식 폐기물 저온 저장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니 우와 답답하기만 하다. 짜증나. 규정에 맞추려고 저희가 하게 되면 최소한 10배 이상을 늘려야 되지만 10배를 늘리려고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금액적으로 따져도 5, 6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사실 그 정도의 공간은 저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결국 사육 규모를 늘려보기로 했던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다. 미안하다. 너희들을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구나. 더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는 이 얄궂은 운명. 얘들아 안녕. 아무래도 우린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나중에 음식 폐기물 보관 창고 지을 돈 모이면 다시 만나자꾸나. 안녕.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동해등의 사육 농가의 애로사항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지역 농업기술원에서 현장으로 실사를 나왔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먹였을 때는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잘 크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저쪽에 가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저장 창고로 한번 가보시죠. 예.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동해등이지만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음식 폐기물 저온 저장고. 엄재성 씨는 그동안 쌓인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해내는데 걸림돌이 뭐가 되냐면 10일 이상 30일 미만의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창고, 저장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대규모 시설을 하라는 규정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 농가들은 이걸 다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직접 현장에서 살펴보니 전문가 눈에도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이런 농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면 거의 매일매일 이거를 소비를 시킬 수 있어요. 동해등에 사육을 하면서. 그래서 10일 이상의 이런 규제는 너무 좀 과도한 면이 있고 매일매일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일 이상으로 완화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 산업. 그중에서도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동해등해를 사육하는데 음식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문제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관계부처에서도 해결책 마련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동해등의 사육 농가의 먹이 보관시설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음식물 특성을 고려해서 먹이 보관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해등의 사육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가 부담을 낮춰 곤충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해등의 사육의 경우 먹이로 사용하는 음식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그동안 음식 폐기물 재활용 능력 11치 이상의 양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에서 이제는 하루치 이상의 양만 보관할 수 있는 규모면 문제 없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동해등의 사육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그간 버려지던 음식물을 친환경적으로 자원할 수 있는 기반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다시 찾은 청주의 동해등의 사육 농가. 규제 개선과 함께 즐거운 변화가 찾아왔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여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이제 보관 시설입니다. 근데 여기 너무 협소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소 하루치 음식 폐기물 보관 시설만 있으면 얼마든지 음식 폐기물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동해등해를 사육할 수 있게 되어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좀 더 좋은 양질의 사료를 음식물 쓰레기를 주게 되니까 키우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뿌듯한 일이기도 하고요. 좀 더 양질의 그런 부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저희 경쟁력도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 개선의 희소식은 문경 산골에도 날아들었다. 대표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동해등의 애들 먹이 주려고 음식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음식 폐기물 보관시설 확장 없이 동해등의 사육 규모를 늘렸다는 엄재성 씨. 여러분들아, 이제는 맛있는 음식물 매일매일 많이 갖다 줄게. 기대하거라. 농가를 위한 규제 개선 덕분에 요즘 기분 좋은 분홍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많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농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규제 개선을 함으로써 더욱더 크게 발전시켜 나가고 큰 희망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규제 개선이고 혁신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 되고 있는 농촌. 작은 규제 개선이 대한민국을 바꿀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다.